조조 역사상 어떤 대결 구도를 그린다고 해도 그 장면들은 전부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둘이 만나는 장면은 모든 조조를 하면 애니아가 되고 가장 먼저 기대한 장면이다. 특히 두 사람의 구도를 정반대로 마주보게 만들어 놓거나 달려오는 데니를 조나단은 앉아서 반기려는 반면 디오는 일어서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둘의 사상과 생각,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중에 이 구도는 3부에서 조타로와 디오의 최종 장면과 비슷하게 오마주되었다. 기가 눌린 채로 사춘기를 보내던 조나단이 에리나를 건드린 디오에게 처음으로 반항을 한다. 사실 청소년 시기에 모든 면에서 압도당하고 넘어간 주도권을 다시 반반으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랑이란 감정에 용기가 더해져서 수동적인 조나단을 능동적인 사람으로 발바꿈했다. 이때 디오가 의더 터지는 장면은 여지껏 조나단이 참고 있던 울분을 전부 터뜨리는 시원한 장면이다. 이후 디오와 칼까지 꺼냄으로써 신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자라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게 키포인트다. 조나단과 디오의 운명이 서로 교차되는 장면이자 여러 매체에서 패러디가 될 만큼 일본의 만화의 한 획을 그은 장면이다. 디오가 석가면에 숨겨진 힘에 대한 확신을 보이며 광기 가득한 미소로 대사를 외치는 모습은 성우가 캐리하기도 했지만 붕대를 풀며 안에 숨겨둔 칼을 뽑아들며 조나단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은 죄의식이 결여된 인간의 모습 같아서 한층 더 디오의 사악한 면모를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다. 일부 3대 슬픈 장면 중 하나면서 인간은 과연 정해진 운명의 틀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메시지가 담긴 장면이다. 사실 채페리는 죽기 전부터 조금씩 사망 플래그를 세우며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몸을 내던지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 스피드웨건의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직면한 얼굴, 타커스를 죽이고 채페리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조나단, 부모와도 같은 감정과 스승의 마음을 보인 채페리, 세 명이 전부 완벽했던 명장면이었다.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하며 둘의 대결이 엎치락뒤치락 될 때 조나단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나 디오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은 최종 전투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연출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승리는 조나단에게 돌아가며 디오가 패배하지만 끝나고 난 뒤에 긴장감이 풀려 기절할 때 조나단이 흘리는 눈물은 함께 시간을 보낸 디오를 향한 눈물이자 청춘을 함께한 추억이기도 했다.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 코너로 내몰리는 긴박한 상황, 거기에 주인공은 적의 기습으로 전투 불능 상태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시 소년 점프에서 주인공과 적이 함께 죽는 파격적인 결과를 어필한 장면이기도 했는데 이 장면은 적이 죽기도 전에 주인공이 먼저 죽어서 납득이 어렵기도 했다. 그치만 이전에 디오가 말했듯이 신이 완벽하게 계획한 둘의 관계를 조나단이 죽기 직전에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마지막은 서로 죽이는 관계라기보단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친구라는 것을 더 강조했던 장면이었다. 2부 초반에 스트레이초가 흡혈귀가 되고 나서 디오의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부터 충격적이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봉인이 풀린 산타나가 나와 일반 흡혈귀를 찢어버리는 건 2부 전체적으로 꽤나 중요한 전환점을 알려준 장면이었다. 또한 1부에 비해 시간이 흘러 인류의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산타나가 지식을 습득하여 역관광하는 장면들은 그야말로 코스믹 호러급이다. 이후에 나오는 기둥 3인방과 산타나의 격차는 인간과 집 지키는 개 수준일 만큼 크지만 스트레이초 하나도 겨우 처리하기 힘든 불안전했던 조셉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독자들을 긴장하게 만든 강자였다. 전투주류에서 새로운 국면이 일어나는 매우 임팩트가 큰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는 3인방의 등장은 단순한 흡혈귀들이 아닌 인간보다 더 뛰어난 고등생물의 등장이었다. 기묘한 움직임과 인간의 진보한 기술로도 막을 수 없던 호전성 등 짧은 시간 내에 본인들을 어필한 등장신이었는데 부하가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넘어가는 카즈의 모습은 이전 디오와는 확연히 다른 성향을 나타냈다. 게다가 인간들이 죽거나 죽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롭게 서로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본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잘 묘사했다. SBC의 신변의 이상함을 느껴 직접 스위스로 온 카즈는 별장에서 자신의 화려한 신고식을 벌인다. 이전에 강아지를 구하는 카즈의 모습에서 능력이 살짝 공개되어 매우 빠른 겁놀림이라는 것만 인식시켜 3인방 중 대장이지만 약한 임팩트라는 것을 보이는데 바로 다음 슈트로하임의 고속 회전하는 철갑탄을 잘라냄으로써 또다시 겁놀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며 능력을 절대로 한 번에 보여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카즈의 완전 생물학까지의 빌드업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달빛 아래에서 별장한 병사들을 순식간에 죽이고 칼을 거둔 모습이 일품이다. 2부에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기 전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린 장면이었다. 특히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와무우는 이 전투를 기점으로 인간을 조금씩 이해했고 시저는 여태까지 제대로 된 활약상을 보이지 못해 병풍과도 같았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스스로 분량을 챙겼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저가 최후에 다다르기까지 이전 세대들이 겪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자신이 체페리가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다는 눈물겨운 모습이 서사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파문이 담긴 비눗방울을
주도를 가져가지 않은 와무우의 행동이 더해지면서 둘 다 띄워준 명장면이라 생각한다. 이 대결은 조셉이 파문전사로서 한층 성장했다는 걸 알리기도 했지만 와무우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결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어느샌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둘 다 응원할 수 있는 대결이었는데 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서로가 물고 물리는 간단한 주도권 싸움이다. 여기에 우정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여 적이더라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 승부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와무우라는 캐릭터는 가만히 있었지만 앞서 말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와무우의 최후에 조셉처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오프닝에서도 아주 잠깐 드러나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이불을 통틀어 제일 고트에 가까운 장면이라 생각되는데 특히나 가면이 부서지고 나서 하는 행동들은 거창하게 능력을 보여준다기보단 잔잔했던 물에 손을 닿아 파동을 일으키는 듯이 작은 것부터 선보인다. 그리고는 원래 태양빛에 약하다는 것을 일출로 강조하며 독자와 작중 인물들을 한번 안심시키나 아이러니하게도 태양을 등지고 있는 카즈의 모습은 바로 전에 말한 문장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이때 깔리는 음악이 분위기를 더욱더 성스럽게 동시에 인간들에겐 절망만이 남았다는 것을 알린 명장면이었다. 불로불사의 생명, 완전 생물도 결국 지구라는 행성 내에서만 무적이라는 것을 알린 장면이었고 이후 이러한 생각하기를 그만두다는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된다고 할지라도 약점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시사했다. 카즈를 우주로 내보내기까지의 연출들은 직선적인 캐릭터들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고 위험과 리스크를 동반하며 상식 외의 행동을 해야 하는, 다시 말해 운적인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조셉만이 연출할 수 있었다. 애니로 넘어와서 카즈의 형태를 3D로 나타낸 건 신의 한 수였다고 본다.